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8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마를 했는데요. 저는 8시부터 그러니까 뭐 돈다방 미쓰리 원고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한 7시부터 책상에 앉으면 오후 3시 반까지 정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 제외하고 뭐 잠깐 움직이는 거 빼고는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머리도 드라이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는 더더욱 없으려니와 하루 종일 추리닝 입고 있다가 3시 반까지 주식시장 보고 그 추리닝 차림으로 행운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죠. 그나마 제가 화장이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새날 출연하는 날인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주식시장 끝난 다음에 집에서 출발을 하면 지하철을 타고 가고 그리고 방송 시간 전에 이제 여유롭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모니터를 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급적이면 방해를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집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전에 화장이라는 걸 해야 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눈썹 그리다 말고 모니터 한번 확인하고 립스틱 그리다 말고 모니터 한번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어떻게 한번 줄여볼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 머리 길이가 그 머리 기르는 여자분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라는 뭐래도 이쁘지 않은 그 거디존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자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그냥 길러보자. 그래서 웨이브 파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를 따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머리 감고 그냥 에센스 바르고 그냥 오일 정도 발라주면 끝나는 거고 요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를 꽉 잡아서 묶었을 때 웨이브 파마를 하다 보니까 고정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조금 기르면 막 조금 날씨 더워지고 그러면 막 귀 밑에 막 목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머리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머리 질끈 묶고 평일에도 그냥 매매에 집중할 수 있고 새날 방송 나가는 날도 드라이하는 시간 줄이고 그냥 머리 감은 채로 그냥 이렇게 딱 묶을 수도 있고 뭐 에센스 바르고 편하게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머리를 기르기로 마음을 먹고 파마를 했습니다. 어울리진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컨셉으로 한 5개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뭐 7월, 8월 정도만 길러주면 이제 거디존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고비를 통과하는 거라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정말 멋내는 게 즐거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저는 결코 하이힐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이힐을 신던 사람인데 이제는 건강에 좋지 않은 하이힐 그걸 왜 신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더 좀 그렇게 좀 뭔가 하이힐 신고 화장하고 막 챙겨 입고 막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내가 편하면 좋지 뭐가 중요해 뭐 이런 생각으로 확실히 이게 나이 먹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면 건강의 중요성을 필히 느껴서 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목요일날 뉴욕 증시가 1%대 이상, 나스닥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은행권의 위기 문제가 하나 터지면 그게 바로 봉합되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고 또 다음 은행의 어떤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 또 뭐 은행에서 뭐 자금을 대줘서 뭔가 무마되고 봉쇄되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또 뉴욕 증시가 움직이고 지금 그런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긴장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을지라도 목요일 날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신용평가사 피치가 소형은행인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 이후로 이제는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미쓰리 생각에는 3월 21일과 3월 22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3월 달 FOMC 회의에서 미쓰리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한다면 그때 맞춰서 이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FOMC 회의 결과 이후에도 이런 불안감이 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태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3월달 FOMC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요.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FOMC 이후까지 조금 이런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긴장감을 놓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3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1.19, S&P 500 1.10, 그리고 나스닥이 0.74%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지난달에는 67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3.4로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전월에는 4.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3.8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부분이 뭐냐면 1월 달 뉴욕 증시가 분위기 괜찮았고요. 뭐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2월 달에 발표되는 1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모두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2월 달 뉴욕 증시는 좀 까다로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은 2월 달 뉴욕 증시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다시 우하향 곡선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금리를 50bp가 아닌 25bp 혹은 더 나아가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끔 만들 수 없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월 달 주식시장은 안개 속을 운전해야 가는 운전기사처럼 비상등 켜고 속도 줄이고 조심해서 가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달 관련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동안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우하향 곡선의 그런 그림은 외면하고 오로지 고용지표만 보고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이유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왔었죠. 그래서 미쓰리가 3월 달 뉴욕 증시가 안개 속을 헤매이는 듯한 그런 조심 운행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순간 경제 지표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의 불안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뭐 해결됐다. 대형 은행들이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잘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소형은행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신용등급이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강등됐다라고 해서 혹시 3월 17일 금요일 날은 또 이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의 어떤 문제가 부각돼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월 17일 금요일 날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문제가 아니라 퍼스트 리퍼블릭 등급과 관련해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고의 경고의 그 시선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장 초반에 30% 이상 하락했다가 종가에 9% 반등했고 3월 17일 금요일 날은 다시 32% 하락했다. 자, 무엇보다요. 지금 가장 큰 시장의 그 리스크는 뭐냐면 바로 공포감입니다. 어떤 공포감? 마치 물에 독을 푸는 듯한 공포감. 나 이 물에 독 푼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굳이 독을 풀지 않아도 독을 풀었을까봐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2023년 3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 머릿속에 2008년도 금융위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불거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면서 2008년도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퍼스트 리퍼블릭 때문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가 다시 32%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증시가 불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빌 에크만이 은행들의 개입이 전이 위험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어제 미국 대형 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논의했고요. 총 11개 대형은행이 300억 달러를 비보험 예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빌 에크먼이 경고를 한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자, 아들이 비트코인 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서 학생은 대출이 안 되니까 대부업에서 고이자로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을 물타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패. 그래서 빚독촉에 시달리는 아들 때문에 주식하는 엄마가 본인도 지금 신용으로 주식을 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윤석열처럼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을까봐 엄마가 자기 주식을 손해보면서 팔아서 아들을 메꿔주는 약간 이러한 그림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될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 에크먼은 뭐냐면 중소형 은행들의 어떤 리스크가 오히려 대형은행 리스크까지 커지게 할 수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장에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붕괴 이후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서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 215조 원 이상을 대출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11개 대형 금융기관이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로 지목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라고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 독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샤크탱크의 진행자가
다음 은행 파산에 대비해서 은행 예금을 최소화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시장에 공포스러운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 경제는 심리다 보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런 거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월달 금리 동결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3월달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연준이 그래 옌병아 나 5월달에도 금리 동결할게 이것까지 끌어내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장은 연준에게 야 이렇게 금융 불안한데 니네 연준이 자꾸 금리 인상 세게 올려가지고 은행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니네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금리 인하까지 압박하는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못합니다. 당장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진 이유가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상황이 별로 안 좋아져서 기업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서 은행들이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3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뱅크 모기업 SVB 파이낸셜은 뉴욕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했고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도 스위스 거래소에서 8% 하락했다. 자, 지금 분위기가요. 하나가 터지면 뭔가 메꿔지는 분위기, 또 하나가 터지면 메꿔지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게 패턴이 되면 연준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 시장을 압박할 거예요. 어이, 은행에서 돈 빼. 괜찮겠어? 금융위기 생길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끝날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공포감을 주면서 유동성을 위축시킬 거고요. 자, 국제유가 지금 70달러 아래로 내려와 있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 1년 전에 국제유가는 1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년 이맘때 대비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고비만 넘어가면 되고, 자, 요 고비만 넘어가면 그러면 연준이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은 증시가 좋아지느냐? 아니라고요. 예. 올해는요, 제가 종목 장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지금 이런 뭐 어떤 그 큰 리스크가 터지면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막 멘탈 놓고 정신줄 놓고 막 정신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개별 종목들도 위축됩니다. 그나마 뭔가 은행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전에 빠졌던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분위기 보면서 다시 이제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고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이 3월달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해 준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지수가 안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아마 지금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날 보셨겠지만 종목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 되면 이제 더 안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될 텐데 지수가 막 올라가고 지수가 3,000포인트 가는 그런 장세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우리 코스피 시장은요 아주 적정한 가격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3,000포인트 그 이상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한번 터치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요렇게 요 구간에서 펼쳐지는 그 종목 장세를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윤석열 작년에 10월 달에 그 김진태 사태 터졌을 때 많은 증권사들이 막 2,000 깰 수 있다 그랬을 때 제가 2,000 못 깬다고 했죠. 그 2,000포인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뭐 1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000포인트 깨져서 700, 9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또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또 그러다 유동성 장세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1000포인트 딱 형성돼서 1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사이에서 또 당분간 또 계속 종목 장세 만들어지면서 박스권 되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이슈 하나 터지면 다시 1000포인트 훅 깨고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단단하게 형성된 200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똑같은 논리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가 가기 위해서는 그 단단히 만들어가는 기간이 꽤 오랫동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각오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정이 나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제가 이벤트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톡은 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톡을 자주 못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는데 바로바로 대응은 못해. 그러니까 여유롭게 매수 가격 주고 매도하는 거 좀 여유롭게 톡을 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니야 나는 모니터 앞에 있어가지고 나는 단타를 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단타를 할 수 있어. 나는 계속 미쓰리가 톡을 주면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종목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종목의 목표 수익률이 뭐 5%, 6%다라고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종목당 뭐 한 3% 이렇게 잡아서 사서 3%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사서 또 한 3% 먹고 이렇게 아주 짧은 매매를 딱 정해놓고 대신 그 최종 수익률 목표는 한 종목을 매매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잡지만 매매 횟수를 좀 늘려주는 샀다 팔았다를 좀 해보면서 이 패턴을 좀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매매를 좀 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그런 그 구별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제가 그랬죠. 올해는 미쓰리가 돈 버는 장입니다. 뭐 내가 매매를 하든 내가 누구 돈을 벌어주든 뭐 어떻게든지 저는 올해 돈을 버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저는 오히려 2018년도에 돈을 못 벌었어요. 그 좋은 장에. 왜? 삼성전자를 한 주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매매를 좀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것도 계속 시도를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주에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지금은 현재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신흥국이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더더욱 그렇다. 주제 파악하면서 방망이는 짧게 그리고 시황은 조금 멀리 보셔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아직까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겁니다. 비상등 켜고 속도 줄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무언가를 진짜 이제 판 좀 벌려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유동성 판이 아니에요. 진짜 매매를 좀 막 현란하게 하는 그런 그 종목 장세가 오기 전까지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공포감은 느끼지 마십시오. 공포는요, 모든 거를 다 앗아갑니다.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해결될 거고요. 뭐 또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이 분위기 이어질 겁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그 이후까지 조금 더 이어갈 거예요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놨으니까 시장이 빠진다.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그 시장이 빠지는 걸 보면서 절대 공포감은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요.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어도 군인들이 공포감을 느끼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공화국과 싸우든 주식시장과 싸우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하며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또 증시 일정 찾아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